사회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사회 해설 시작하기 전에 어제도 제 공채반에서 우리 한 학생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여기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그다음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들려줄게요. 이게 뭐냐면은 한 그러니까 제 카페를 통해서 한 학생이 이제 저희 연구실장님한테 연락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김 선생님 연락처 좀 알 수 있냐, 좀 할 말이 있다 해서 그래서 약간 맨 처음에 두려웠는데 뭘까? 제가 이제 카톡을 공개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카톡을 보는 게 아니라 카톡은 카톡인데요.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장문의 글을 보냈는데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뭐 공부를 했는데 좀 잘 안 된다. 뭐 영문법 들었는데 잘 안 풀린다. 뭐 이제 이런 걸 줄 알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자기 얘기를 이제 자기 사연을 얘기를 이제 해준 건데 근데 이게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저조차도 맞아 인생이 좀 그런 거지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되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줄게요. 근데 뭐 중간중간에 좀 건너뛰면서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김수환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서 불쑥 드리게 되었습니다. 카페 매니저님에게 카톡 아이디 좀 알려달라고 해서 연락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전 경남에서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37살 예비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37살에 하던 일을 중간에 그만두고 심지어 애가 뱃속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공부를 결심한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도 또 아빠인데 저도 아빠거든요. 저도 애가 6살인데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 이제 좀 이따 바로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통화도 한 30분 정도 했었습니다. 그 얘기도 이따 해줄게요. 그 다음에 뭐 작년 여름부터 계속 일하면서 새벽에 시간 만들어서 4시간 정도 공부하는 식으로 해오다가 작년 11월부터 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다른 사람보다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13시간에서 14시간 매일 정말 녹초가 되도록 하고 있기만 합니다만은 5개월이라는 물리적 시간이 너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이분은 통화해보니까 원래는 소방설비기사 그거 좀 준비하다가 그 다음 셰프였어요. 셰프. 그러니까 최근까지 11월까지 작년 11월까지는 셰프였습니다. 근데 자꾸 이게 열망이 타오르더래. 도저히 이게 소방직에 응시를 꼭 해서 소방직에 좀 평소에 이제 나머지 커리어를 소방직에 이제 몸을 담고 싶다. 그 열정이 자꾸 끌어오르더래. 그래서 그만둬 버렸대요. 물론 좋아한대요. 되게 요리를 좋아합니다만 그 소방직에 대한 열정이 더 컸다. 열망이 더 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죽어라 노력은 하겠지만 아직까지 뭐 오래 붙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은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적으니까 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에 반드시 합격하겠다. 이건 이제 그런 자신감은 이제 없다는 말이에요. 자, 이게 저한테 글을 남긴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이거래요. 근데 이건 뭐 읽으나 마나한 것 같은데 이건 제 자랑 같아서 패스. 그 다음에 아니 뭐 이런 내용이에요. 선생님 그 노력을 보면 자료가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니까 노력을 보면 너무 감동스럽다 해서 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니까 이건 내가 말하기 좀 그래. 그 다음에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래. 자, 좀 마지막 조각게. 특히 이제 8분 컷은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의 단어의 수거까지 정말 매일매일 30분에서 40분 엄청난 효율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많은 열정과 노력에 비해서 조회수가 좀 낮은 것들이 왜 이렇게 낮지? 라는 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나 합격할 때까지는 많이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이기적인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괄호하고 뭐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 8분 컷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러니까 어제도 한 학생이 카페에다 글을 올렸더라고요. 선생님 왜 이렇게 자꾸 그 자료를 갖다가 무료로 자꾸 푸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막 만들어서 먹이면 반응 보고 행복해 하잖아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좀 컨텐츠 충이에요. 그래서 이게
콘텐츠 막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제 콘텐츠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8분 컷이라는 건 그러니까 지금은 막 이렇게 엄청나게 활성화는 안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진짜 한 달에 정말 몇백씩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다 문제를 사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계속 하고는 있죠. 그건 이제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고 있어요. 뭐 이기적이게 뭐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언젠간 잘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나 이게 진짜 맞는 말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 꼭 합격해서 합격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은 못 드리겠다. 근데 노력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원할 때 그 결실이 안겨주지 않는다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 이게 진짜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면 이제 배신은 안 해요. 결실은 언젠가 오는데 내가 안 올 때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도 살면서 이게 딱 느꼈어요. 저 살면서 제가 맨 처음에 이게 소방직에 딱 왔을 때도 제가 수능 원래 강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할 때도 굉장히 제가 사연이 많은 강사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 카메라 앞에서 막 그거에 대해서 구구절절 다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러 인간들에게 치이고 여러 정치 싸움에 막 치이다가 제가 설 자리가 한순간에 없어지게 된 상황이 이제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라고 하죠? 뭐 나무 위키? 뭐 그런 데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수능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인데 한 번에 어떻게 쌓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마지막 벼랑 끝 절벽에 서 있는 심정으로 여기에 왔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빠르게 좀 자리를 잡았던 것이 이게 복원이라는 거였는데 문제를 이렇게 복원한 거잖아요. 그거 하면서 이제 많이 유명세를 탔어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강사들도 물어봐요. 넌 도대체 어떻게 외우냐? 근데 이게 어떻게 외워온 거냐면, 그러니까 1번에서 20번까지 푸는 것도 좀 힘든데 외워오는 것도 좀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은 제가 2008년도, 2007년도 이때 통번역을 공부했었어요. 통번역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그 영어는 기본으로 까는 것이고 메모리 스팬이라는 거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많이 해야 할 거 아니야. 막 말하잖아. 끊임없이 막 말하면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정보를 아웃라인을 딱 그리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3분의 내용을 쫙 압축을 시키는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통번역대학원 준비하면서 2년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스팬을 끊임없이 늘렸던 거예요. 근데 통번역대학을 첫 해에 떨어졌고 다음에 메모리차게 또 떨어졌습니다. 기통차게 떨어졌습니다. 시원하게. 그러니까 제 원래 목표는 뭐였냐면은 통번역대학원 나온 다음에 강사하려고 했어요. 근데 2번을 떨어지니까 현실의 벽에 맞부딪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바로 이제 와버린 건데, 근데 이게 10년 후에 써먹을지 몰랐습니다. 10년 후에. 그러니까 이 메모리 스팬을 늘렸던 연습을 했던 게 갑자기 이제 시험장 가는데 외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옛날에 통번역대학원 그 준비할 때는 하루에 6페이지를 외웠습니다. 6페이지를 외웠는데 이거 정도야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걸 10년 만에 보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이 말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건 보상이 반드시 오는데 내가 원할 때 오지는 않는다.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말 듣자마자, 이 말 보자마자 바로 전화한 겁니다. 이분은 그래도 인생을 살았으니까 뭔가는 이제 아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꼭 합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쉬운 약속 아닙니다. 여러분 엄마한테 혹시 엄마 아빠한테 합격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내가 그러니까 합격을 약속할 수 있냐고. 그 진짜 쉬운 말 아니에요. 근데 나는 뭐에 감동했냐면 이 자신감에 감동한 거예요. 자신감.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 자기 노력에서 나온 거겠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고 있으면 자꾸 집중이 분산되잖아. 그럼 자꾸 불안해 하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경우에 여러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근데 약속한대잖아. 약속. 합격하겠대요. 약속하겠대요.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저장해놨는데 뭐뭐뭐 한 다음에 괄호하고 제가 합격생이라고 써놨습니다. 합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면 왜 합격을 못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를 한 편 보냈어요.
마침 제가 아는 분인데 안도현 시인이라는데 이 우석대학교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날은 절대로 쉽게 오지 않는다. 그날은 깨지고 박살나고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다음에 온다. 그날은 참고 기다리면서 엉덩이가 짓물러진 다음에 온다. 그날은 그날을 고대하는 마음과 마음들이 뒤섞이고 걸러지고 나눠지고 침전되고 정리된 이후에 온다. 할 수 있고 하면 된다. 예, 안도현이라는 시인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면서 여러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니까 노력하고 있잖아. 그럼 보상 받아요. 노력하고 있잖아. 딴 생각 중간중간 자꾸 들 거야. 근데 이 자신감이라는 거는 진짜 노력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씩 이런 말 하는데, 진짜 이랬으면 좋겠어. 그냥 나 아니면 누가 돼?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원래 좀 건방진 인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마인드가 그래요. 저는 나 아니면 누가 돼? 항상 이렇게 살거든요. 왜냐하면 죽으라고 노력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자신감은 알아서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집중해서 그냥 현재 하고 있는 일에 그러면 알아서 잘 풀릴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지금 뭐 중간중간 지금 시간도 얼마 없고 하니까 자꾸 이제 딴 생각도 많이 들고 힘들 거야. 정신적으로. 그때는 그냥 이래. 나도 이제 중간중간에 막 정신적으로 저도 힘들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인간이니까. 그죠? 그럼 저는 뭐 혜민 스님의 영상을 본다든가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마음의 치유를 받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옛날에 혜민 스님의 영상 중에 이런 게 있었어. 그거 딱 보면서 진짜 나 치유가 되더라고. 그게 뭐였냐면, 수아나 괜찮아. 열심히 하고 있잖아. 잘 될 거야. 해보세요. 수아나. 아니 수아나 부르지 말고 자기 이름 불러야지. 자, 자기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최선 다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자, 이렇게 해서 토닥거려 주세요. 그랬죠? 지금 여기에서는 뭐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눈치 보일 수 있잖아. 집에 가서 영상 보고 하세요. 알았죠? 내 영상 보면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다 잘 될 거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다 합격하는 거야. 오케이? 내가 최고야. 항상 내가 최고야. 오케이? 그런 자신감을 딱 갖고 됐죠?